자, 오늘 5월 7일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간만에 이제 우리가 복귀를 해서 시장을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린 것 같습니다. 나스닥 경우에는 지금 5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2일을 피크로 해서 이틀 연속 일단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는데, 흐름이 깨지거나 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흐름이 깨졌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 현물. 요즘 달러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달러가 빠지고 있는 달러 약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달러 인덱스다라고 하면은 이걸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는 사실은 아시아 통화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달러하고 이제 옆에 있는 통화들, 그런 부분, 어떤 격차라든지 하는 부분을 일단 보여주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알아두시고 가시면 좋죠. 지금 보면 달러 인덱스라고 하면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주요 6개 외국 통화 대비 측정한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다라는 얘기는 이 상대방 그 통화가 강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 상대방 통화를 보면 유로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시아 통화 중에서 일본의 엔화가 13.6%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위엔화는 없죠. 아시아의 대부분의 통화들은 위엔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위엔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엔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통화는 몇 가지로 나누는데, 기축통화, 중기축통화, 그 다음에 일반 그냥 통화 이렇게 나누는데, 기축통화나 중기축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달러고 중기축통화라고 하면은 유로와 엔화, 파운드, 달러, 크로나, 프랑,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위엔화까지도 넣고 보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드리고 있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아시아 통화가 굉장히 좀 강세죠. 아시아 통화가 굉장히 강세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미국 달러화를 팔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의 해소라는 부분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통화들도 대부분 이제 달러 캐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달러 캐리가 대부분 다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효과 자체도 일단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중국은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미국 경기 자체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위엔화가 강세 유인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최근에 위엔화 부분의 강세, 캐리 트레이드 청산,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달러 자산의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이 위엔화와 같은 아시아 통화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엔화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건 지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제기가 되면 가장 좋은 기업들은 사실은 중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입니다. 나이키가 되었던 뭐 애플이 되었던 테슬라가 되었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도 역시 무역 그 협상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엔비디아의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도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일단은 그냥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수출호조. 중국이 나름 그래도 수출이, 그렇죠? 지금 보면은 미국권으로 가는 수출 비중이 사실은
중국 전체 수출 비중에서는 한 17%, 16%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엔 굉장히 높았습니다만은 요거는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여와서 지금 14,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는 위엔화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위엔화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위엔화에 투자를 하면은 되죠. 위엔화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위엔화에 투자를 하면은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투자를 하면은 자금 자체를 다시금 빼 나오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자금이 이제 중국 자금이 이제 지금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가만 보면 지금 자금 유입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고요. 주식시장 뭐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 그러면 홍콩을 통해서 가는 후강통, 성강통 제도 라든지 RQP, QP 뭐라는 부분으로 보통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한다든지 중국 본토에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가능한데 문제는 뭐가 좀 문제냐 하면은 자금 유출 부분입니다. 자금 유출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자금 유출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통제를 하고 있고 전면 개방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자본 계정 항목에서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해외 증권 투자 등은 심사제 인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환전하는 걸 규제를 하고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달러로 바꾸어서 나가려 그러면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외환 구매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중국이 괜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뭘 많이 하냐 하면 중국하고 민감도가 높은 환율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 이제 아시아권 통화 강세 부분을 보게 되면 요 순위로 거의 뭐 강세입니다. 요 순위로 강세인데 요거죠, 그쵸? 지금 보면 2025년도 기준 위엔화와 민감도 추정 베타값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민감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감도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위엔화하고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대만이 엄청 강세였잖아요, 그쵸? 대만 달러가 가장 민감도가 높고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화도 엄청 강세로 가고 있죠. 한국 원화도 그 0.7%. 여기 0.8, 0.7은 뭐냐 하면 위엔화가 1% 움직일 때 대만 달러는 위엔화를 따라서 0.8%까지도 움직이고 한국 원화는 0.7%까지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태국 바트 같은 경우에 아시아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위엔화하고 동조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이번 관세 부분에 지금 이제 환율이 원화나 이렇게 강세로 가는 부분이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을 저는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힘들어진다? 달러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위엔화라든지 아시아권 통화 쪽으로 좀 넘어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있죠. 불안한 얘기를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시장 안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기준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환율을 보게 되면은 환율 차트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죠.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상대 비교 차트로 가서 원화 없애고요. 유럽 유로화, 중국 파운드, 프랑, 캐나다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지금 지금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는 게 엔화가 강세로 굉장히 가고 있죠. 아래쪽으로 가려면 이게 강세입니다. 강세로 굉장히 급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의 약세 자체는 위엔화가 아니고 엔화의 강세 때문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냐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얘기가 조만간 또 한번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엔화가 지금 140엔을 깨고 만약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에 대한 시장 리스크가 일단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기억은 좀 해두시면서 시장이 오늘도 뭐 오른쪽 방산주도 오르고 뭐 건설주도 오르고 그쵸 뭐 이렇게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다 보니까 이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갈 데가 없으면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전히 수급을 따라서 계속 좀 움직이는 그러한 전략 일단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략을 좀 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흐름 잡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잡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흐름 잡는 애들 한번 보게 되면 코난 테크놀로지는 오늘 상승을 했는데 아직 흐름은 못 잡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 종목을 넣어놔야 되고 아나한테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이슈긴 합니다. 그리고 또 T로보틱스가 다시금 강세 시연도 해주고 로보티즈도 오늘 강세 시연을 해주고 있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AI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은 은근히 움직입니다. 이것도 뭐 정책 관련된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죠.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흐름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존 비전은 이번에 상방 전환이 성공을 하게 되면 한 78,000원 언저리까지 상승 가능해 보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로봇이 흐름을 완전히 잡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시장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사람 코가 완전히 막혔다 그죠?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